대한민국 최초의 여군 준장, 그녀에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30년 동안 쌓아온 군인으로서의 명예가 한순간에 짓밟히는 순간을 맞게 된 것입니다.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리고 이 여군 준장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3천 명의 부하 장병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녀는 지금까지 보여준 적 없는 또 다른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 아무도 몰랐던 그녀만의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한순간의 선택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병사들의 마음도 그녀 자신의 운명도 말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왜 이 사건이 전설이 되어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미영입니다. 대한민국 육군에서 30년간 복무하며 최초의 여군 준장까지 오르게 된 군인입니다. 수도방위 사령부 정보처장을 거쳐 지금은 많은 후배들에게 군인 정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임시 사단장으로 근무하던 시절에 일어난 일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30년 군 생활 중에서도 가장 잊을 수 없는 하루였습니다. 그날 저는 군인으로서 그리고 한 사람으로서 정말 중요한 선택의 순간을 맞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가슴이 뛰는 일이었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군대에서는 예상치 못한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날의 일은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차근차근 들려드리겠습니다. 새벽 4시 30분. 미영은 어김없이 눈을 떴다. 30년간 이어온 습관이었다. 침실 한쪽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이 눈에 들어왔다. 20년 전 사진이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찍은 마지막 가족 사진. 그때 미영은 사관학교 2학년이었고 중간 동생 민수는 고등학생, 막내 준호는 중학생이었다. 미영의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아빠가 없었다면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됐을까? 그런 생각이 불현듯 스쳐 지나갔다. 거울 앞에 서서 전투복을 입었다. 단추 하나하나를 조심스럽게 채우면서 미영은 깊게 숨을 들이마셔야 했다. 대한민국 육군 최초의 여군 원스타. 그 무게감이 어깨를 짓눌렀다. 오늘도 견뎌내자. 미영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사실 미영의 삶은 순탄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을 때 미영은 20살이었다. 갑작스러운 사고였다. 비 오는 날 밤 음주운전자의 차에 받쳐 그 자리에서 숨을 거뒀다. 그날 밤 미영은 울지 못했다. 어머니가 병원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미영의 눈에서는 눈물이 나오지 않았다. 대신 가슴 깊은 곳에서 차가운 무언가가 올라왔다. 이제 내가 가장이구나. 그 순간 미영은 알았다. 울고 있을 시간이 없다는 것을. 집에 돌아오자 어머니가 미영의 손을 꽉 잡았다. 미영아, 엄마가 미안해. 내가 우리 가족의 기둥이 되어야 하는구나.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가 미영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엄마, 걱정 마세요. 제가 다 해결할게요. 미영은 담담하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두려웠다. 정말 자신이 해낼 수 있을까? 더 큰 문제가 있었다. 막내 준호의 심장병이었다. 준호는 태어날 때부터 선천성 심장병을 앓고 있었다. 정기적인 검진과 약값만으로도 한 달에 100만 원이 넘게 들었다. 언젠가는 큰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의사가 말했다. 수술비만 3천만 원이 넘을 거예요. 의사의 말에 미영의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그래서 미영은 군 장학금을 받기로 했다. 다른 선택이 없었다. 졸업 후 의무 복무 10년을 해야 했지만 당장 학비와 생활비가 필요했다. 미영아, 정말 괜찮겠니? 군대는 여자가 다니기 힘든 곳이라던데.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괜찮아요, 엄마. 저 할 수 있어요. 미영은 밝게 웃으며 대답했다. 하지만 사실은 무서웠다.
여자가 군대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사관학교 시절은 정말 힘들었다. 남자 동기들은 처음에 미영을 무시했다. 훈련할 때마다 비웃는 눈빛으로 바라봤다. 특히 체력 훈련이 가장 어려웠다. 여자가 이런 걸 해서 뭐 하려고? 나중에 결혼해서 그만둘 텐데. 그런 말들이 미영의 귀에 들려왔다. 미영의 가슴 속에서 뭔가가 타올랐다. 절대 포기하지 않겠어. 미영은 이를 악물었다. 남들보다 2배, 3배 더 훈련했다. 새벽 3시에 일어나서 혼자 달리기를 했다. 팔굽혀펴기를 하다가 손목이 삐어도 참았다. 6개월이 지나자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다. 체력 검정에서 미영이 남자 동기들보다 좋은 성적을 냈다. 사격 훈련에서도 1등을 했다. 무술 시간에는 덩치 큰 남자 동기를 한 번에 넘어뜨렸다. 미영이 정말 대단하네. 여자라고 얕봤던 내가 바보였어. 동기들의 시선이 달라졌다. 존경의 눈빛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미영에게는 다른 고민이 있었다. 방학 때마다 집에 가면 준호의 상태가 점점 나빠지고 있었다. 얼굴이 파래지고 조금만 뛰어도 숨이 찼다. 누나, 나 언제 수술 받을 수 있어? 준호가 조그만 목소리로 물었다. 미영의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다. 곧이야, 준호야. 누나가 꼭 해결해 줄게. 미영은 준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하지만 정작 언제 해결할 수 있을지 막막했다. 어머니도 점점 힘들어 하셨다.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하시면서 허리가 많이 아프셨다. 그래도 준호 병원비를 벌기 위해 밤늦게까지 일하셨다. 엄마, 그만 일하세요. 제가 졸업하면 다 해결할게요. 미영아, 내 걱정은 하지 마. 엄마가 건강해야 너희들 뒷바라지를 하지. 어머니는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다. 하지만 미영은 알 수 있었다.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어 하시는지.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미영은 포기하지 않았다. 졸업 후 군에 입대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처음에는 부하들이 여자 장교라고 우습게 봤다. 여자 소대장이라니 이게 말이 돼? 전투할 때 우리를 제대로 지휘할 수 있을까? 그런 속삭임들이 들려왔다. 미영은 또다시 증명해야 했다. 밤새워 작전 계획을 세우고 부하들보다 일찍 일어나서 준비했다. 훈련장에서는 누구보다 앞장섰다. 위험한 임무에도 먼저 나섰다. 시간이 지나면서 부하들의 마음이 바뀌었다. 소대장님은 정말 다르시네요. 여자분이신데도 우리보다 더 용감하세요. 부하들이 미영을 진심으로 존경하기 시작했다. 특히 미영만의 리더십이 있었다. 부하들에게 엄격했지만 따뜻한 마음을 잃지 않았다. 새벽 6시마다 식당에 가서 부하들과 함께 아침을 먹었다. 오늘 컨디션은 어때? 잘 먹고 있나? 미영이 건네는 말 한마디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오늘 집에서 안부 전화 왔어? 가족들은 건강하고? 개인적인 고민까지 챙겨줬다. 부하들은 처음에 어색해했다. 하지만 점차 미영의 진정성을 알아갔다. 소대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소대장님 같은 분을 만나서 행운이에요.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미영의 마음이 따뜻해졌다. 하지만 개인적인 삶은 항상 뒷전이었다. 동기들이 연애하고 결혼할 때 미영은 휴가 때마다 집으로 달려가야 했다. 준호 병원에 데려가고 어머니 일 도와드리고 집안일을 처리해야 했다. 미영아, 너도 이제 결혼할 나이인데. 어머니가 가끔 걱정스럽게 말씀하셨다. 아직 시간 있어요, 엄마. 지금은 일이 더 중요해요. 미영은 항상 그렇게 대답했다. 사실은 여유가 없었다. 가족을 돌보기도 바빴고 군에서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기도 벅찼다. 그렇게 30년이 흘렀다. 이제 미영은 대한민국 최초의 여군 준장이 되었다.
수도방위 사령부 정보처장까지 지냈다. 모든 사람이 미영을 존경했다. 박미영 준장님은 정말 대단하세요. 여자분이신데도 남자 장교들보다 뛰어나시네요. 부하들이 진심으로 우러러봤다. 미영만의 특별한 리더십 때문이었다. 매일 아침 식당을 돌면서 부하들을 챙겼다. 어젯밤 잠은 잘 잤나? 몸은 괜찮고? 가족들한테서 소식은 들었어? 걱정되는 일은 없고? 한 명 한 명의 안부를 물었다. 준장님은 다르세요. 진짜 군인다운 군인이에요. 저희를 진심으로 걱정해 주시는 게 느껴져요. 부하들 사이에서 그런 소문이 돌았다. 그런 미영에게 갑작스러운 소식이 들려왔다. 준장님, 긴급 상황입니다. 이대위가 급하게 뛰어와서 말했다. 무슨 일인가? 칠사단장이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중상이라고 합니다. 미영의 표정이 굳어졌다. 상황이 어떤가? 음주운전 차량과 충돌사고였습니다. 당분간 복귀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럼 사단 지휘는? 상부에서 준장님께 임시 사단장을 맡아달라고 하셨습니다. 미영의 가슴이 쿵 하고 뛰었다. 임시 사단장. 그것도 중요한 유격 훈련을 앞두고 언제부터인가? 내일부터입니다. 일주일간 예정된 유격 훈련을 지휘해 주셔야 합니다. 미영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새로운 도전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부담도 컸다. 전 사단 병력이 참여하는 대규모 훈련이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영이 대답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마음속으로는 긴장되고 있었다. 그날 밤 미영은 훈련 계획서를 검토했다. 총 35km의 장거리 행군이 포함되어 있었다. 마지막 구간은 외곽 지역을 지나게 되어 있었다. 민간인 피해가 없도록 조심해야겠어. 미영은 지도를 보면서 중얼거렸다. 하지만 미영은 몰랐다. 그 마지막 구간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새벽 5시, 미영은 칠사단에 도착했다. 낯선 부대였지만 이미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간부들의 표정에서 긴장감이 느껴졌다. 준장님, 칠사단 작전참모 김중령입니다. 키가 크고 단단해 보이는 중년 남자가 경례를 했다. 수고하고 있습니다. 상황 보고해 주세요. 미영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두근거리고 있었다. 전 사단 3,000명이 참여하는 유격 훈련입니다. 오늘부터 6일간 진행됩니다. 김중령이 훈련 계획서를 건넸다. 미영은 꼼꼼히 살펴봤다. 산악 전술 훈련, 야간 침투 훈련, 사격 훈련. 그리고 마지막 날 35km 장거리 행군. 민간인 피해 방지 대책은? 모든 구간을 사전 조사했습니다. 특히 마지막 행군 코스는 한적한 외곽 지역으로 설정했습니다. 좋습니다.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미영이 고개를 끄덕였다. 첫 번째 훈련이 시작됐다. 산악지대에서의 전술 훈련이었다. 미영은 직접 현장을 돌아다니며 병사들을 격려했다. 힘들어도 조금만 더 버텨보자. 서로 도우면서 하면 된다. 미영의 목소리에 힘이 있었다. 병사들의 표정이 밝아졌다. 준장님이 직접 와주시니까 힘이 나네요. 여자분이신데도 우리보다 더 열정적이시네요. 병사들 사이에서 그런 소리가 들려왔다. 이틀째 야간 침투 훈련. 미영은 밤늦게까지 현장에 남아 있었다. 한 명 한 명 점검하고 안전사고가 없는지 확인했다. 준장님, 좀 쉬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김중령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괜찮습니다. 부하들이 훈련하는데 지휘관이 쉴 수는 없죠. 미영은 피곤한 기색을 감추며 대답했다. 사흘째 사격 훈련. 병사들의 실력이 생각보다 좋았다. 미영은 만족스러웠다. 잘하고 있어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 준장님. 병사들의 목소리에 자신감이 넘쳤다. 하지만 그날 밤 미영에게 충격적인 전화가 왔다. 언니, 큰일 났어. 민수의 다급한 목소리였다. 미영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다. 준호가 어떻게 됐어? 갑자기 쓰러졌어. 지금 응급실에 있어. 미영의 손이 떨렸다. 휴대폰을 꽉 쥐었지만 힘이 빠져나갔다. 상태가 어때? 의사 선생님이 수술을 빨리 받아야 한다고 하셔. 더 늦으면 위험하다고. 미영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수술비는 5천만 원 정도 든다고 해. 언니, 어떻게 하지? 미영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목이 메어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언니, 언니 거기 있어? 응, 있어. 내가 뭔가 방법을 찾아볼게. 미영은 간신히 말했다. 하지만 정작 어떤 방법이 있는지 막막했다. 엄마는 어떠셔? 하루 종일 울고만 계셔. 준호 손 붙잡고 기도하고 계셔. 미영의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다. 전화를 끊고 나서 미영은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지금 훈련을 그만두고 갈까?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다. 하지만 3천 명의 병사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참아야 해. 조금만 더. 미영은 주먹을 꽉 쥐었다. 다음 날 아침 미영의 얼굴에 피로가 역력했다. 준장님, 컨디션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요. 김중령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괜찮습니다. 계속 진행합시다. 미영은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다. 넷째 날, 다섯째 날도 무사히 지나갔다. 병사들의 사기는 높았다. 각종 훈련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었다. 준장님 덕분에 훈련이 재미있어요. 이런 열정적인 지휘관은 처음 봐요. 병사들의 칭찬이 이어졌다. 하지만 미영의 마음은 무거웠다. 준호 생각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했다. 마침내 마지막 날이 왔다. 35km 장거리 행군 날이었다. 오늘 하루만 더 무사히 넘기면 된다. 미영은 속으로 다짐했다. 오전 9시 행군이 시작됐다. 선두부대가 먼저 출발했다. 미영은 후미에서 전체 상황을 지휘했다. 1구간 통과 완료. 2구간도 이상 없습니다. 무전기를 통해 보고가 계속 들어왔다. 행군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다. 병사들도 지쳤지만 끝까지 버텨내고 있었다. 오후 1시, 준장님 3구간도 통과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구간만 남았습니다. 김중령이 보고했다. 좋습니다. 마지막까지 긴장 늦추지 말고 진행합시다. 미영이 고개를 끄덕였다. 마지막 구간은 외곽 폐건물 지역이었다. 15년 전에 문을 닫은 화학 공장이 있는 곳이었다. 미영은 사전에 철저히 조사했다고 생각했다. 민간인이 없는 한적한 지역이라고 확인했었다. 하지만 미영이 놓친 게 있었다. 최근 몇 달 사이에 그 지역이 조직 폭력배들의 거점이 되어 있었던 것이다. 오후 2시 선두부대가 폐건물 지역에 도착했다. 저기 사람들이 있네. 선두대 간부가 중얼거렸다. 폐건물 앞 공터에 수십 명의 남자들이 담배를 피우며 앉아 있었다. 모두 험상궂은 표정이었다. 그냥 지나가면 되겠지. 선두대 간부는 별 생각 없이 생각했다. 하지만 조폭들 중 한 명이 성큼 다가왔다. 키가 크고 건장한 남자였다. 팔뚝에 문신이 가득했고 얼굴에는 흉터가 있었다. 야, 여기 우리 땅인데 뭐 하는 거야? 거친 목소리였다. 욕설이 섞여 나왔다. 선두대 간부는 깜짝 놀랐다. 하지만 예의를 지키며 대답했다. 죄송합니다. 저희는 지금 훈련 중입니다. 잠깐만 지나가겠습니다. 훈련? 누가 허락했어? 여긴 우리 구역이야. 조폭의 목소리가 더욱 거칠어졌다.
아니, 잠깐만요. 우리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기 싫어.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돌아가. 다른 조폭들도 하나둘 일어서기 시작했다. 분위기가 험악해졌다. 선두대 병사들은 긴장하기 시작했다. 며칠간의 혹독한 훈련으로 몸은 지쳐 있었다. 하지만 모욕적인 말을 들으니 화가 치밀었다. 준장님, 선두대에서 긴급 상황 발생했습니다. 무전기 소리가 울렸다. 미영은 즉시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민간인과의 충돌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부하들을 보호해야 했다. 위치 확인됐나? 폐건물 지역입니다. 내가 직접 간다. 미영은 후미대 지휘를 김중령에게 맡겼다. 그리고 숨을 고르지도 않은 채 선두대 쪽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달리면서도 미영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준호의 수술비 걱정, 어머니의 눈물, 그리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까지 모든 게 한 번에 몰려오네. 미영은 이를 악물었다. 10여 분을 전력으로 달린 끝에 현장에 도착했다. 미영이 본 광경은 정말 가관이었다. 조폭들이 군 장병들을 에워싸고 있었다. 양쪽 모두 언제 터질지 모르는 긴장 상태였다. 조폭들 중 가장 나이가 많아 보이는 중년 남자가 앞으로 나왔다. 우두머리인 것 같았다. 그는 미영을 한눈에 훑어봤다. 그리고 비웃음을 터뜨렸다. 뭐야, 여자야? 내가 사단장이야? 조롱하는 목소리였다. 하하, 군대도 이제 여자가 사단장을 하는구나. 다른 조폭들도 웃기 시작했다. 미영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다. 차분하게 말했다. 우리 병사들은 이미 오랜 거리를 행군했습니다. 피곤하고 지쳐 있어요. 그냥 통과만 하게 해주시죠. 하지만 조폭 우두머리는 더욱 비웃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그는 미영 바로 앞까지 다가왔다. 그리고 마치 어린아이를 다루듯이 미영의 뺨을 툭툭 쳤다. 여기 우리 땅이야. 군바리들 지나가는 거 꼴도 보기 싫어. 그 순간 현장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병사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 광경을 지켜봤다. 대한민국 군복을 입은 준장의 뺨을 민간인이 쳤다니. 미영은 잠시 말을 잃었다. 30년 군 생활을 하면서 이런 모욕은 처음이었다. 하지만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다. 미영은 잠시 말을 잃었다. 30년 군 생활을 하면서 이런 모욕은 처음이었다. 뺨이 화끈거렸지만 더 큰 충격은 마음에 있었다. 조폭 우두머리는 계속해서 도발했다. 야, 여자 사단장. 뭘 그렇게 멍하니 쳐다봐? 군대에서 뭘 배웠길래 이 모양이야? 아니면 내가 더 세게 때려줄까? 주위에 있던 다른 조폭들이 키득거리며 웃기 시작했다.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었다. 그때였다. 미영 옆에 있던 이대위가 참지 못하고 앞으로 나섰다. 감히 누구를 건드리는 거야? 이대위는 순식간에 주먹을 날려 조폭 우두머리의 턱을 강타했다. 우두머리는 예상치 못한 일격에 뒤로 휘청거렸다. 입에서 피가 흘러나왔다. 이 새끼들이. 조폭 무리들이 일제히 달려들기 시작했다. 병사들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며칠간의 혹독한 훈련으로 몸은 지쳤지만 사단장을 모욕당하는 것을 그냥 지켜볼 수는 없었다.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양쪽이 격투를 시작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다. 병사들은 장시간의 행군과 유격 훈련으로 체력이 바닥난 상태였다. 반면 조폭들은 멀쩡했다. 게다가 이들은 실전 경험이 풍부했다. 병사들이 하나둘 밀리기 시작했다. 으악! 한 병사가 조폭의 주먹에 맞아 쓰러졌다. 다른 병사도 발에 걸려 넘어졌다.
미영은 흔들리는 병사들을 바라보며 깊은 고민에 빠졌다. 이대로 두면 부하들이 다칠 수도 있었다. 그 순간 미영의 머릿속에는 여러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준호의 아픈 모습, 어머니의 눈물, 그리고 지금까지 참아온 모든 것들. 더 이상은 안 돼. 미영의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다. 조폭 우두머리는 입을 닦으며 다시 일어났다. 야, 이 군대 새끼들. 감히 우리한테 손을 대? 더 많은 조폭들이 건물 안에서 나와 합류하기 시작했다. 숫자가 점점 불리해지고 있었다. 미영은 마침내 결심을 굳혔다. 지휘봉을 땅에 내려놓으며 큰 소리로 외쳤다. 작전 종료. 모두 뒤로 빠져. 병사들은 당황했지만 명령에 따라 물러서기 시작했다. 하지만 조폭들은 그냥 놔둘 생각이 없었다. 계속해서 도발하고 괴롭히려 했다. 도망가네, 도망가. 군대가 조폭한테 도망가네. 여자 사단장이 뭘 할 수 있겠어? 미영은 전투와 끈을 천천히 조여매기 시작했다. 표정이 서서히 변하고 있었다. 지금까지의 차분하고 온화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차가운 눈빛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병사들 모두 뒤로 물러서라. 미영의 목소리에는 지금까지 들어본 적 없는 차가운 기운이 흘렀다. 병사들은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다. 뭔가 다른 분위기를 느꼈기 때문이다. 미영은 조폭들을 바라보며 한마디를 내뱉었다. 이제 장군이 나설 때다. 조폭들이 비웃음을 터뜨렸다. 여자 하나가 무엇을 한다고? 우리가 무서워서 벌벌 떨까? 하지만 그들은 큰 착각을 하고 있었다. 미영이 어떤 사람인지 전혀 모르고 있었다. 사실 미영에게는 숨겨진 실력이 있었다. 사관학교 시절부터 각종 무술에 능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 무술 도장에서 청소 일을 하며 무료로 태권도와 합기도를 배웠다. 군에 입대한 후에는 특수부대 경험까지 쌓았다. 30년간 갈고 닦은 실력이었다. 첫 번째 조폭이 주먹을 휘둘렀다. 하지만 미영은 몸을 살짝 비켜 공격을 피했다. 그리고 무릎 발차기로 상대의 급소를 정확히 차올렸다. 으악! 조폭은 비명을 지르며 공중에서 한 바퀴 돌아 떨어졌다. 두 번째, 세 번째 조폭이 동시에 달려들었다. 미영은 차분하게 합기도 기술을 구사했다. 순식간에 두 명 모두 바닥에 나뒹굴게 되었다. 병사들과 간부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 장면을 지켜봤다. 저게 정말 우리 사단장님이야? 준장님이 저렇게 싸울 줄 몰랐는데. 하지만 조폭들은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 더 많은 인원이 몰려들어 미영을 에워쌌다. 이번에는 4-5명이 동시에 달려들었다. 하지만 미영은 전혀 당황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침착해지는 것 같았다. 미영은 마치 춤을 추듯 유연하게 움직였다. 한 명의 공격을 피하면서 동시에 다른 상대를 가격했다. 넘어뜨린 상대를 디딤돌 삼아 다음 공격을 펼쳤다. 30년간 갈고 닦은 무술 실력이 폭발하고 있었다. 조폭 우두머리는 경악했다. 자신의 부하들이 여자 하나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었다. 보고 있을 수 없어서 직접 쇠파이프를 들고 미영에게 달려들었다. 죽어. 하지만 미영은 그 공격마저 여유롭게 피했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우두머리의 손목을 잡아 비틀었다. 쇠파이프가 땅에 떨어졌다. 우두머리는 아픔에 비명을 질렸다. 미영은 그를 일으켜 세우더니 차가운 눈빛으로 말했다. 내가 이 손에 맞았지. 그리고는 전투와 굽으로 그의 정수리를 정통으로 내리찍었다. 우두머리는 피를 흘리며 그 자리에 쓰러졌다. 나머지 조폭들은 이 광경을 보고 하나둘 무릎을 꿇기 시작했다. 제발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싸움은 순식간에 미영의 압도적인 승리로 끝났다. 병사들은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다. 자신들을 모욕한 조폭들을 혼자서 모두 제압한 사단장의 모습은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였다. 미영은 숨을 고르며 무릎 꿇린 조폭들을 내려다봤다.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다. 하지만 동시에 깊은 분노가 느껴졌다. 이건 명예의 문제가 아니다. 미영의 목소리에는 확고한 신념이 담겨 있었다. 이건 대한민국 군인의 문제다. 미영은 조폭들을 바라보며 천천히 지휘봉을 다시 집어들었다. 너희들이 나를 때렸을 때 나는 박미영이 아니었다. 미영은 한 걸음씩 조폭들에게 다가갔다. 나는 대한민국 육군 준장이었다. 이 군복을 입은 모든 장병을 대표하는 사람이었어. 조폭들은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다. 방금 전까지 자신들을 우습게 보던 여자가 이렇게 강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 너희가 내 뺨을 쳤을 때 그건 60만 국군 장병 모두의 뺨을 친 거야. 병사들은 미영의 말을 듣고 있었다.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 가슴속에서 끓어오르고 있었다. 자신들의 사단장이 이렇게까지 군복의 명예를 지키려 한다는 것이 감동적이었다. 미영은 쓰러진 우두머리를 발끝으로 툭 건드렸다. 일어나. 우두머리는 떨리는 손으로 일어나려 했다. 하지만 머리의 상처 때문에 어지럼증이 심했다. 미영은 기다려주지 않았다. 그의 옷깃을 잡고 강제로 일으켜 세웠다. 너는 지금 뭘 잘못했는지 알고 있나? 죄송합니다. 미안하다고. 그게 끝이야? 미영의 목소리가 점점 더 차가워졌다. 너는 단순히 한 개인을 때린 게 아니야. 이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을 모독한 거라고. 미영은 우두머리의 어깨를 잡고 벽에 밀어붙였다. 내가 지금 너희들을 군사법정에 넘겨도 되는 상황이라는 걸 알고 있나? 조폭들은 더욱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군사법정이라는 말에 진짜 심각한 상황이라는 걸 깨달았다. 하지만 나는 관대한 사람이야. 미영이 말을 이었다. 기회를 한 번 더 주겠어. 하지만 조건이 있다. 조폭 우두머리는 간절한 눈빛으로 미영을 바라봤다. 뭐든 하겠습니다. 우리 부대가 모두 지나갈 때까지 여기서 무릎 꿇고 기다려라. 미영의 명령이 떨어졌다. 그리고 지나가는 모든 장병에게 고개 숙여 인사해. 조폭들은 서로를 바라봤다.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생기면 그때는 정말로 군사법정에 넘기겠어. 미영은 다시 병사들을 바라봤다. 모든 병사가 그녀를 우러러보고 있었다. 존경의 눈빛이었다. 부상자 후송, 대열 재정비. 행군은 계속된다. 미영의 명령이 떨어지자 병사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다행히 큰 부상을 입은 사람은 없었다. 몇 명이 타박상을 입었을 뿐이었다. 조폭들은 정말로 무릎을 꿇고 앉았다. 우두머리를 포함해서 모든 조폭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미영은 그들을 한 번 더 바라보더니 대열 앞으로 걸어갔다. 출발. 행군이 다시 시작되었다. 병사들의 발걸음에는 이전과 다른 힘이 실려 있었다. 자신들의 사단장님에 대한 존경심이 더욱 깊어졌기 때문이다. 행군이 다시 시작되었다. 선두부대가 조폭들 앞을 지나갈 때 정말로 모든 조폭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병사들은 처음엔 어색해했다. 하지만 곧 당당하게 걸어갔다. 자신들의 사단장님이 지켜낸 명예였다. 그 무게를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다. 중간대가 지나갔다. 후미대가 지나갔다. 전체 행군이 끝날 때까지 약 30분이 걸렸다. 그동안 조폭들은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다. 미영의 마지막 경고가 얼마나 진지했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마지막 후미대가 지나간 후 미영이 조폭들에게 다가갔다. 이제 일어나도 됩니다. 조폭들이 조심스럽게 일어났다. 우두머리는 여전히 머리를 감싸고 있었다. 오늘 일을 교훈으로 삼으세요. 미영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그리고 다시는 군인들을 우습게 보지 마세요. 우리는 이 나라를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조폭 우두머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겁니다. 그래야겠죠. 미영은 마지막으로 폐건물 지역을 둘러봤다. 여러분도 이 나라의 국민입니다. 우리가 지키려는 것은 바로 여러분 같은 국민들이에요. 조폭들은 뜻밖의 말에 당황했다. 자신들을 제압한 후에도 이런 말을 할 줄은 몰랐다. 미영은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듯 뒤돌아섰다. 병사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모든 부대가 무사히 이 지역을 통과했고 이제 행군의 마지막 구간만 남아 있었다. 출발합니다. 대열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병사들의 표정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아침에 출발할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자신감이 넘쳤다. 자신들의 사단장이 어떤 사람인지 똑똑히 봤기 때문이다. 행군은 계속됐다. 폐건물 지역을 벗어나 다시 한적한 시골길로 접어들었다. 오후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고 있었다. 멀리 산들이 평화롭게 보였다. 마치 아까 그 일이 꿈이었던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고요한 풍경이었다. 미영은 대열 중간쯤에서 병사들과 함께 걸었다. 이대위가 옆으로 다가와 말했다. 준장님, 정말 대단하셨습니다. 저도 몰랐네요. 그런 실력이 있으신 줄. 군인이라면 당연한 일이죠. 부하들을 지키는 건 지휘관의 기본 의무니까요. 미영의 대답은 담담했다. 마치 아무것도 아닌 일을 한 것처럼 말이다. 하지만 아까 조폭들에게 하신 말씀도 인상 깊었습니다. 마지막에 그들도 국민이라고 하신 부분 말이에요. 사실이잖아요. 우리가 지키는 건 착한 사람들만이 아니에요.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죠. 이대위는 고개를 끄덕였다. 역시 미영 준장다운 생각이었다. 행군의 마지막 구간이 끝나갈 무렵 병사들 사이에서 작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서로 대화를 나누는 내용이 달라진 것이었다. 오늘 준장님 정말 멋있었지? 그러게. 저런 분이 우리 사단장이라니 자랑스러워.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겠어. 준장님께 부끄럽지 않게. 미영은 이런 대화들을 들으며 미소를 지었다. 오늘의 일이 병사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았다. 드디어 행군의 종착점인 부대로 돌아왔다. 해는 이미 서쪽 하늘에 기울어져 있었고 붉은 노을을 물들이고 있었다. 긴 하루였지만 의미 있는 하루이기도 했다. 부대에 도착한 후 미영은 모든 병사들을 운동장에 집합시켰다. 길고 험난했던 유격 훈련이 마침내 끝난 순간이었다. 석양이 지고 있는 하늘 아래 수백 명의 장병들이 정렬해 있었다. 미영은 단상에 올라 병사들을 바라봤다. 모든 얼굴에 피로가 역력했다. 하지만 동시에 뿌듯함과 자부심이 가득했다. 특히 오늘 폐건물에서 있었던 일을 함께 겪은 병사들의 눈빛은 달랐다. 그 안에는 깊은 존경심이 담겨 있었다. 여러분, 미영의 목소리가 운동장에 울려 퍼졌다. 병사들은 숨을 죽이고 들었다. 일주일간의 혹독한 유격 훈련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이번 훈련은 단순히 체력과 전술 능력을 기르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미영의 목소리는 따뜻했다. 하지만 그 안에는 확고한 신념이 담겨 있었다. 진짜 군인이 무엇인지, 군복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병사들 중 몇몇은 오늘 있었던 일을 떠올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 마지막 행군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죠.
미영은 잠시 말을 멈추고 병사들을 천천히 둘러봤다. 하지만 여러분은 그 상황에서도 군인다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군인의 명예는 혼자 지키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나가는 거예요. 미영의 말에 병사들의 표정이 진지해졌다. 이 군복은 단순한 옷이 아닙니다. 미영은 자신의 가슴에 달린 계급장을 가리켰다. 이건 이 나라를 지키겠다는 우리의 맹세예요. 이 나라의 안정과 평화를 책임지겠다는 약속이죠. 오늘 여기서 일어난 일을 절대 잊지 마세요. 미영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다. 여러분이 입고 있는 이 군복의 무게를, 그리고 그 무게를 감당할 여러분 자신의 가치를 기억하세요. 그때였다. 맨 앞줄에 있던 한 병사가 조용히 거수 경례를 올렸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말이다. 그 모습을 본 옆 병사도 경례를 올렸다. 마치 전염되듯 하나둘씩 모든 병사가 소리 없이 거수 경례를 올리기 시작했다. 미영은 그 광경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다. 누구도 강요하지 않았고 누구도 명령하지 않았는데 모든 병사가 진심으로 경례를 올리고 있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존경이었다. 미영도 답례를 올렸다. 그 순간 운동장에는 숙연한 침묵이 흘렀다. 석양빛이 미영과 병사들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여러분이 입고 있는 그 군복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세요. 미영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리고 그 군복을 입은 여러분 자신을 존중하세요. 경례가 끝난 후 병사들은 천천히 해산했다. 하지만 아무도 서두르지 않았다. 모두들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며 여운에 젖어 있었다. 며칠 후 미영은 임시 사단장 역할을 마치고 수도방위 사령부로 복귀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특히 마지막 날의 일은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 같았다. 그리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이번 일로 인해 미영이 받게 된 특별 포상금이 5천만 원이었다. 준호의 수술비와 정확히 일치하는 금액이었다. 언니, 정말 기적이야. 민수가 전화로 기뻐하며 말했다. 준호 수술 날짜도 잡혔어. 다음 주에 받을 수 있대. 미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30년간 참아온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해결되는 순간이었다. 수도방위 사령부로 돌아온 미영은 평소와 다름없이 업무에 매진했다. 하지만 가끔 그 사단에서 온 소식들을 들을 수 있었다. 병사들의 사기가 엄청 높아졌답니다. 훈련에 더욱 열심히 참여한다고 하더군요. 부대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대요. 그런 이야기들이었다. 그리고 사단에는 하나의 전설이 남아 있었다. 박미영 준장님은 진짜 군인이었어. 군복을 입은 진짜 장군이었다고. 병사들 사이에서 전해지는 이야기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생생해졌다. 그날의 일이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진정한 군인 정신이 무엇인지 보여준 산 교육이었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다. 미영 자신도 그날을 잊지 못했다. 군복의 무게와 책임감을 다시 한번 깨달은 소중한 하루였다. 그 경험은 앞으로도 그녀의 리더십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었다. 대한민국 최초의 여군 원스타로서 걸어온 길이 쉽지 않았지만 미영은 확신했다. 자신이 옳은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앞으로도 그 길을 계속 걸어갈 것이라는 것을. 준호의 수술도 성공적으로 끝났다. 누나, 고마워. 누나 덕분에 새 생명을 얻었어. 준호가 병원 침대에서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우리 준호가 건강해지는 게 누나한테는 가장 큰 선물이야. 미영은 준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어머니도 눈물을 흘리며 감사해 하셨다. 미영아, 정말 자랑스럽다. 내가 우리 가족의 영웅이야. 엄마, 저는 그냥 제 일을 한 것뿐이에요. 하지만 미영의 마음은 따뜻했다.
이제야 정말로 모든 것이 해결된 것 같았다. 그리고 미영은 다짐했다. 앞으로도 군인으로서, 리더로서, 그리고 한 가족의 든든한 기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보여준 그날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사람이 되겠다고. 미영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났다. 하지만 그녀가 남긴 교훈과 감동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박미영 준장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었습니다. 진짜 리더는 자신의 명예보다 함께하는 사람들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입은 옷의 무게와 책임을 잊지 않는 사람이죠.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병사들이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경례를 올린 장면이었습니다. 진정한 존경은 강요해서 얻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우리도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찾아오겠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버텨낸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따라올 것입니다.